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분이 처음 큰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신호인지 몰랐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거든요. 구미시장 골목, 제 떡집 문을 열고 반죽부터 시작하는 게 14년째 하루의 시작이었죠. 손이 밀가루 냄새에 절어있고 앞치마 끈이 닳아 꼬들꼬들해진 것도 몰랐답니다. 그 새벽들이 쌓여서 채은이 혼수가 됐거든요.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메모지에 목록 적는 거였답니다. 이불 세트, 한복, 예물 반지, 가전제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A4 한 장을 넘겼죠. 채은이는 엄마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외동딸 하나인데. 상견례는 대구 한정식집에서 했답니다. 예비 시어머니 박부님이라는 분이셨죠. 옥색 한복 저고리에 금 브로치를 달고 앉아 계시더군요. 목이 꼿꼿했죠. 말씀도 천천히 높게 하시는 분이었답니다. 인사가 끝나고 음식이 나왔을 때였답니다.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큰며느리는 예물을 백화점에서 맞췄는데 돌잔치 때도 아이들 한복을 다 새로 해줬고 채은이가 찻잔을 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비교를 하시는 건지 그냥 자랑을 하시는 건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거든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채은이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말이 없었죠. 저도 아무 말 안 했답니다. 그냥 딸 손등을 한번 두드리고 그 밤에 메모지를 다시 꺼냈거든요. 목록 옆에 금액을 하나씩 써 내려갔답니다. 더 보태야 하나 싶어서. 이불 세트 옆에 숫자를 지우고 다시 썼죠. 밤이 꽤 깊었을 때였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상견례 그날이 시작이었다는 걸. 진짜 일은 결혼식 날 피로연 자리에서 벌어졌거든요. 결혼식까지 3주가 남았을 때였답니다. 박보님 씨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예식장 좌석 배치 얘기였죠. 신부 측 자리를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신랑 측 하객이 더 많으니 앞쪽 테이블 2개를 신랑 가족으로 채워야 한다고. 저희는 뒤쪽으로 빠지면 된다고. 참았거든요. 딸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알았다고만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답니다. 그 다음 주였답니다. 이바지 음식 얘기가 나왔거든요. 채은이 시댁에 처음 가져가는 음식이잖아요. 저는 떡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직접 만들면 된다 싶었죠. 절편에 인절미, 송편까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박부님 씨가 받질 않더군요. 전화로 한마디 했죠. 우리 큰며느리 때는 백화점 음식으로 받았어요. 이런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손이 멈췄답니다. 새벽 3시부터 반죽한 것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죠. 채은이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화기를 쥔 채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버렸거든요. 절편이고 인절미고 다. 박스에 담아서 단골 이웃집에 나눠줬답니다. 혼자 떡집에 남아서 설거지를 했죠. 물이 뜨거웠는데 손을 안 뺐어요. 그 무렵에 또 연락이 왔답니다. 예물 얘기였거든요. 채은이 시댁에서 고른 반지 세트가 있었는데 사이즈가 채은이 손가락에 안 맞더군요. 다시 맞추면 비용이 또 든다고. 그걸 신부 측에서 부담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답니다. 말은 안 했거든요. 그냥 알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채은이 어릴 때 사진이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유치원 때 찍은 거였는데 볼이 통통했죠.
그 사진을 한참 봤답니다. 딸이 고생할까봐 그랬거든요. 시작부터 싸우면 채은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참은 이유였답니다. 딸 하나뿐이라서. 결혼식 전날이었죠. 채은이가 들어왔답니다. 면사포를 들고서 내일 쓸 거라고 보여주러 왔다고 했거든요. 저는 반죽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받아봤죠. 얇은 천이었답니다. 채은이 머리에 얹어봤거든요. 잘 어울렸죠. 그 애가 쑥스럽다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옆모습을 봤답니다. 목덜미가 희더군요. 아직 어린 것 같아서. 그날 밤 앞치마 주머니에서 혼수 메모지를 꺼냈거든요. 항목마다 체크 표시가 다 돼 있었답니다. 이불 세트, 가전, 예물 추가 비용까지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봤죠.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안 떨어지더군요. 메모지를 접었다 폈다를 몇 번이나 했는지. 오늘 하루만 참자 했답니다, 속으로. 4시 끝나고 채은이 웃는 얼굴만 보면 된다고.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불을 껐죠. 결혼식 날 아침이었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거든요. 채은이 자는 방문 앞에 서서 잠깐 귀를 기울였죠. 숨소리가 고르더군요. 그 소리만 듣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식 올리기 전에 이바지 음식 마무리가 남아있었거든요. 전날 밤 쪄둔 송편을 꺼내 소쿠리에 담았죠. 손이 빠르게 움직였는데 머릿속은 비어있더군요. 오늘 하루만 하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답니다. 피로 현장은 이 식장 지하 2층이었답니다. 하얀 형광등이 천장 가득 박혀 있었거든요. 테이블마다 흰 꽃장식이 놓여 있었는데 꽃이 좋아하더군요. 그 빛 아래에서 채은이 한복을 입고 서 있었죠. 화장이 올라 있었거든요. 눈이 빛나 보였죠. 그것만 보고 말았죠. 그것만 보려고 했답니다. 자리가 채워지면서 하객들이 들어왔답니다. 우리 쪽 상인회 분들이 앞자리에 앉아주셨거든요. 최 회장님도 검은 양복 차림으로 오셨더군요.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식사가 돌아가고 분위기가 좀 풀릴 때쯤이었답니다. 사돈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잔을 내려놓았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높고 또렷하더군요. 웃음기가 실려 있었답니다. 그분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거든요. 두꺼운 서류 봉투였죠. 저희 큰며느리 예물이 얼마짜리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답니다. 숟가락 소리도 멎더군요. 돌반지 12돈에 목걸이 따로, 팔찌 따로였답니다.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320만 원. 큰며느리 친정이 성의를 보여준 거죠. 그분이 영수증을 꺼내 들더군요. 형광등 아래서 종이가 하얗게 빛났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물이 좀 간소하다 싶어서요. 채은이한테 뭐라 할 순 없고 하하. 웃음소리가 났답니다. 몇몇 분들이었죠. 저는 채은이 얼굴을 봤거든요. 고개가 내려가 있더군요. 귀 뒤가 빨개졌죠. 한복 소매 끝을 손가락으로 꼭 쥐고 있었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나는 그걸 알았죠. 채은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목 안쪽이 뜨끈해졌답니다. 잔에 손이 가더니 멈췄죠. 뭐 형편껏 하신 거겠죠. 정숙 씨도 혼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형편껏. 그 두 글자가 귀에 박혔답니다.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더군요. 딸이 한복 소매 끝을 더 세게 쥐는 게 보였거든요. 나는 그 손을 봤죠. 14년을 새벽마다 일어나서 반죽을 치댄 손으로 마련한 혼수였답니다. 형편것이 아니었거든요. 전부였죠. 의자를 뒤로 밀었답니다. 소리가 났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거든요. 메모지가 잡혔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은 데 접어둔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죠. 통장 내역 출력본이었답니다. 혼수 준비 시작한 날부터 어제까지. 그걸 챙겨온 건 저도 몰랐거든요. 새벽에 이바지 음식 싸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은 게 그대로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섰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무릎이 잠깐 흔들렸답니다. 피로 연장 형광등이 유독 밝게 느껴지더군요. 손에 쥔 종이가 살짝 구겨졌죠. 사돈 어른이 고개를 들었답니다.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분 얼굴에 당황한 기색은 없었죠. 오히려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눈빛이더군요. 숨을 한번 내쉬었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거든요. 저희 채은이 혼수가 부족하다고 하셨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통장 내역 출력본을 펼쳤답니다. A4 2장이었거든요. 첫 줄부터 읽었죠. 2010년 3월 떡집 창업자금 300만 원. 대출이었어요. 박여사 입술이 움직였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더군요. 2022년 1월 딸 혼수 적금 개시. 매달 50만 원씩. 상인회 회장님이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10년 단골이셨거든요. 새벽 5시 반에 제가 쪄낸 시루떡을 가져가시던 분이었죠. 2023년 8월 예물 반지 구입 115만 원. 박여사 얼굴이 굳었답니다. 시선이 흔들리더군요. 테이블 위 찻잔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2024년 2월 혼수 가구 계약금 430만 원.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가 내려놓더군요. 아니 정숙 씨,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높았답니다. 하지만 떨렸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떨림이었죠. 이런 자리에서 통장을 꺼내다니 사람이 어떻게. 나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눈을 마주쳤거든요. 방금 전에 큰며느리 영수증 꺼내신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박여사 입이 열렸다가 닫혔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추더군요. 깍지를 쥐려다 풀렸죠. 그건 달라. 그건 우리 아들 결혼이니까. 말이 점점 작아졌답니다. 오늘 우리 채은이 결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였거든요. 그게 끝이었죠. 박 여사가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앉더군요. 옆에 앉아있던 채은 남편이 어머니 팔을 잡았답니다.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더군요. 그분은 고개를 돌렸죠.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답니다. 통장 내역서를 접었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다시 넣었거든요. 채은이 고개를 들었죠. 눈가가 빨개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거든요. 아주 조금이었죠. 피로 연장 문을 밀었답니다. 5월 저녁바람이 들어오더군요. 한 발짝 나왔죠. 바람이 차갑지 않았답니다. 손을 펴봤거든요. 종이를 쥐고 있던 손이었죠. 거기까지였던 것이랍니다. 2달이 지났답니다. 5월이 가고 7월이 됐거든요. 구미시장 골목에 매미 소리가 가득 찼죠.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졌답니다. 습관이라는 건 참 질긴 것이더군요.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죠. 냉장고에서 쌀가루 포대를 꺼냈거든요. 손바닥에 가루가 묻는 느낌이 그날도 익숙했답니다. 반죽을 치대다 보면 생각이 비워지더군요. 그게 좋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생각해도 되는 시간. 새벽 떡집은 조용해서 제 손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이 갔답니다. 메모지 하나가 있었거든요. 채은이 혼수 목록 적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쓴 것이었죠. 글씨가 번져 있었답니다. 물이 묻었는지 잉크가 번진 건지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냥. 그 메모지를 쓰던 날이 생각났죠. 부엌 식탁에 앉아서 형광등이 깜빡거렸는데 전구 갈 틈도 없이 목록을 적었답니다. 이불 2채, 그릇 1세트, 반지 하나. 딸 이름 옆에 금액을 적고 또 지웠거든요. 더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게 다였죠. 핸드폰이 떨렸답니다. 채은이었거든요. 새벽에 문자가 왔더군요. 엄마, 나 잘 지내? 고마워. 5글자였죠. 고마워 라는 말. 채은이가 그런 말을 문자로 보낸 게 처음이었답니다. 화면을 잠깐 들여다봤거든요. 코끝이 찡 하더군요. 반죽을 다시 쥐었답니다. 손에 온기가 돌아왔거든요. 새벽 4시 반, 반죽은 오늘도 따뜻했죠.